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법원 생활 마감했던 데가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법인데요. 이 장소에서 열리는 이 국감이라 저에게는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고 만감이 좀 교차합니다. 그 사이에 법원 구성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요새 그 대법원장의 또 공백 상태이고 또 법원의 신뢰와 위상이 추락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좀 자료를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영장 기각이 법원장님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영장 기각 이후에 증거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지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위증 교사 사건이 지금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위증 교사 사건은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되는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재정 합의를 결정을 통해서 형사 33 형사 합의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PPT를 보면 지금 이 33 형사부에는 정진상과 지금 이재명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백현동 사건 그리고 대장동 위례신도지 성남 FC 이게 다 관련성이 좀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질러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당시에 저지른 지금 행위이고 그리고 지금 피고인도 달라요. 그래서 왜 이것이 재정 합의부 결정을 받은 건지 그리고 재정 합의 결정 이후에 왜 33 형사부로 이 여러 건이 있는 이 재판부에 가는 건지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법원이.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증 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로서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 주관자가 관련 그러니까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의 규정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해부했고요. 재정결정부에서 관련 예규 규정, 즉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 밖에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재정 합의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합의 사건으로 다시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당 주관자는 그 합의 사건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예, 그 정도로 하고 다음 PPT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이 형사합의부에 지금 33 형사부에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34 형사부가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침략하고 있는. 네. 그러면 이재명 이 사건의 지금 이 연관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재정 합의로 한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선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왜 33 형사부냐 이 사건이 많은 그리고 정진상 지금 이재명 이렇게 성남시장 시장 당시에 저질러진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병합이 되면 사건 판결 선고가 굉장히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만약에 합의부에 배당을 했다고 하면 저는 34 형사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 이 사건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김진성 씨가 지금 이 사건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위증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이름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왜 34 이 여러 건이 있는 34 형사부에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34가 아닌 33 형사부에 갔는지.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 편들기를 한다. 이러한 비판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이 원래 10월 23일에서 또 2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 법원장님 6개월 이내에 선거법 사건을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뭐 하세월입니다. 이거 언제쯤 결론 날 수 있을까요? 내년 총선 전에 결론 날 수 있겠습니까? 해당 재판부의 구체적인 재판 진행 상황이라 법원장이 일일이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빨리 그 심리를 마무리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걸로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9월 8일, 9월 22일에 병령이 됐고요. 10월 13일 공판기일 또 연기 신청해서 27일. 지금 2달 동안 재판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간단해요. 김문기 모른다랑 그 백현동의 용도 개발 변경, 그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냐 아니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1년 2개월째 지금 심리를 하고 있고 지금 내년 4월이 안 나오고 지금 법원이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을 심리를 늦게 해서 결론이 늦게 간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지적한 위증교사 사건마저도 아직 병합 결정을 안 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병합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형사수석부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련성도 없고 이름 하나 같다는 이유로 이렇게 여러 건이 눈덩이처럼 불려진다고 하면 이것은 뭐 재판이 언제 선고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말 본인이 평생 수사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평생 재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사건 지원이 굉장히 느리다는 점 다시 한번 유감. 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배당 주관자로서 그 33부의 배당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1인의 수재는 관련 사건으로서 그런 경우는 배당을 관련 사건이 있는 재판부에 지정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그 사건이 33부와 34부 선거법 위반 사건이 거기 있는데 왜 34부로 지정 배당하지 않고 33부로 했느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추측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형사범죄의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형량에 따라 그 의원직 상실 여부, 그 다음에 출마 자격 여부 그런 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선고해야 될 필요가 없는 별도로 선고해야 될 그런 사건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 사건으로 지정 배당을 할 때 공직선거법이 있는 그 재판부보다는 다른 사건들에 있는 재판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